문법 최종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개념은 다 있을 거니까 활용되는 부분들만 조금씩 더 활용해서 여러분들 프린트 중심으로 하고 제가 설명 조금 더 할 부분들 더 할게요. 자, 일단 의문의 변동은 특별한 상황에서 특정 상황에서 의문이 발음하기 편하게 혹은 의미를 명확하게 위해서 변하는 상황을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의문의 변동에서는 맨 처음 기본 개념들이 몇 가지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본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들? 아주 기본이 되는 개념들. 자, 음성과 의문. 의문은 추상적인 소리예요. 우리가 보통 자음, 모음 뭐 이런 걸로 나누는 바로 그 개념이 의문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요. 음성은 진짜 말소리예요. 이렇게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소리들은 구체화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운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 인식하는 추상적인 소리라는 거지. 실제로 이걸 소리로 내버리면 다 음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건 음성의 단위가 아니에요. 운의 단위예요. 음성 같은 경우에는 소리이니까 다른 개념이죠. 자, 의문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는 일은 뭐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것이다. 단위는 어떤 단위다? 소리의 단위다. 소리의 단위는 의문하고 음절밖에 없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계속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뜻을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의문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말과 발 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미음과 비읍이 서로 다른 의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 사실 우리말에서는 아예 의문을 기준으로 해서 글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글자 자체가 의문이라고 봐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이긴 해요. 근데 사실 글자하고 의문은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해요. 우리는 이제 표현 문자니까 대부분 비슷한 거일 뿐이지. 그 다음 의문의 종류에는 크게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어요. 그 다음 또 쪼개지는데 분절 의문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음과 모음이 존재할 거고 물론 반모음 같은 것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비분절 의문에는 소리의 길이나 억양 이런 것들도 보통 넣는데 사전에 실려있는 단어 내부에서의 비분절 의문은 길이밖에 없고요. 억양은 언제? 문장으로 만들 때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이쪽 부분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기억하면 되고 우리가 의문의 변동에서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의문의 변동에서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특히 자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음 쪽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문법 단위에서 의문과 형태소와 음절을 각각 구분해야 될 때가 생기는데 의문하고 음절은 소리의 단위니까 형태소하고는 별개예요. 형태소는 의문 하나가 형태소일 때도 있고요. 여러 음절이 형태소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소란 단위하고 이 두 가지 단위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 3학년과 수업하면서 저도 설명을 할 건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의문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히읗, 아, 시옷, 이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될 거잖아. 의문은 하나씩 다 뜯으면 되지. 여기는 이응만 없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이응은 의문 아닌 거 알죠? 그 다음 자 이걸 음절로 나누면 그냥 끊어지면 되죠. 하, 시, 었습니까? 다 이렇게 끊으면 되죠. 근데 이게 형태소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하가 일단 떨어져요. 하다의 어간이기도 하고 어근이기도 합니다. 실질 형태소예요. 그 다음 시, 높임을 나타내는 형태소예요. 과거를 나타내는 형태소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습니다가 통째로 하나의 형태소예요. 평소형 종결어미를 갖는 상대 높임을 갖는 종결어미인 형태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를테면 간다 그럼 형태소가 몇 개예요? 간다. 형태소가 가 하나, 니은 하나, 다 하나. 여기는 하나의 의문이 또 하나의 형태소가 되었네.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를 통째로 비운 이유는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란 얘기예요.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건 머릿속에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자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자음 자체가 의문의 변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자음의 분류 기준이 두 가지. 분류 기준이 훨씬 중요해요. 뭐가 들어가는 것보다. 자음의 분류 기준은 조음, 위치하고 조음, 방법. 소리나는 위치와 소리내는 방법이라고 정리하면 되죠.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모두 5가지라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조음 방법은 조금 더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합니다만 조음, 위치에는 맨 첫 번째 어디? 입술 소리. 한자로 갈까요? 양순음. 그 다음 두 번째는 치조음.
윗잇몸과 혀끝 소리죠. 그 다음 경구개음, 센 입천장 소리. 경구개음 다음은 연구개음. 연구개음 다음은 후음이 되겠죠. 목청 소리. 자, 그 다음 좋은 방법에는 사실은 크게는 안울림 소리하고 울림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울림 소리를 다시 우리가 세 등분을 하죠. 울림 소리는 두 등분 쪼개져고, 안울림 소리의 세 등분은 어떻게 돼요? 파열, 그 다음 마찰, 그 다음 파찰, 이렇게 세 가지가 쪼개집니다. 물론 파열과 파찰 소리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세 가지 형태도 나타난다고 보셔야 되죠. 양순음의 파열음은 비읍, 치조음은 디귿, 연구개음의 기역.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하죠. 반드시 외우세요. 자, 그 다음 마찰음은 치조음의 시옷, 후음의 히읗. 그 다음에 파찰음은 경구개음의 지읒.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울림소리에는 비음과 유음이 있고요. 비음은 여기에 미음, 여기에 니은, 여기에 이응이 있을 거고, 유음은 여기에 리을이 있겠죠. 그쵸? 이러면 기본적인 자음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나눈 거는 여기서 끝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예사소리, 된소리, 쌍비읍, 거센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없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또 있어 보이잖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된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래서 자음 모두 몇 개다? 19개의 소리가 난다 라는 거죠. 자,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인 음운의 변동은 다 나와요. 제일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는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비음화잖아요. 아주 단순해요. 파열음의 예사소리가 뭐가 된 거예요? 비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다? 아, 조음 위치가 변하는 거구나. 조음 방법은 안 변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내려오니까. 자, 구개음화. 디귿이나 티읕이 지읒이나 치읒으로 변해요. 뭐가 변했어요? 치조음이 경구개음이 되었네. 그래서 구개음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된소리 대기. 요 소리들, 비읍, 디귿, 기역 뒤에 나온 소리들은 다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뀝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음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음 보고 자음표의 그 단위들 확인해 두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모음은 이번에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왜냐면 모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은 게, 모음에서는 딱히 뭐가 잘 나오지 않거든. 이게 반모음 첨가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러니까 이중모음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좀 알아야 되는데 나머지는 별 의미는 없어요. 모음은 우리가 발음할 때 혀나 입술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하고, 아이고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바꿉시다. 자, 단모음하고 그 다음 움직이는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모음은 표로 외우는 게 편합니다. 단모음의 분류 기준은 세 가지. 그쵸? 모음의 분류 기준 세 가지. 기억나세요? 안 나나? 모음이 일단 다 울림소리고요. 모음의 분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혀의 높이. 일단 그렇게 하자. 혀의 앞뒤 위치. 혀의 앞뒤 위치. 그 다음에 입술 모양.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혀의 높이, 뭐 최고점의 높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입이 열리는 정도, 개구도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 기준이 있어요. 자, 혀의 높이에 따라서 우리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의 세 개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앞뒤 위치에 따라서 혀가 앞에 있는 모음, 전설모음, 혀가 뒤에 있는 모음, 후설모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오래됐지만 아마 대충 기억이 날 거예요. 집어넣어주면 여기에 전설모음에는 이, 에가 있고요. 여기에는 아가 있죠. 그런데 요거 빠졌죠. 아직 입술 모양. 입술 모양에 따르면 얘네들은 혀가 어떤 소리? 평평한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쪼개서 입술 모양에 따라서 얘네는 평순이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 이쪽에 뭐가 있어요? 이쪽에 기억해봐. 위, 외, 우, 오가 존재하죠. 이놈들을 뭐라고 불러요? 원순이라고 부릅니다. 뭐 한다는 얘기야? 입술이 동그랗다는 얘기지.
입술 모양이 동글동글한 그런 모음이 됩니다. 실은 여기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이 여러분들이 모음만 가지고는 음운 변동을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뭐가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전설 모음화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게 요거까지구나. 요렇게 변하는 걸 전설 모음화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 방언에서만 일어나는 거거든. 한 가지만 예로 들어드릴 테니까 기억하세요. 남비였어요. 옛날에 중세국어 시절에. 중세국어까지는 안 간다. 옛날에 남비였는데 이게 뭘로 변해요? 냄비로 변해요. 뒤에 있는 이 몸에 영향을 받는 건데 이 때문에 아가 에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가 어딨냐? 아니 이된다. 아가 에로 바뀌었지. 그럼 전설 모음한 거야. 뭐 죽이다, 쥐기다, 고기, 괴기 이런 게 다 마찬가지 형상이고요. 그런데 방언에서 일반적이고 실제로 표준으로 인정되는 게 냄비, 내기 뭐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설만마 말고는 이제 나중에 중세고 배울 때 원순 모음화라고 배울 거예요. 요 의가 우가 되는 현상. 요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 말고는 딱히 여러분들이 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가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 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이에요. 반모음과 단모음이라고 하자.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 보다 보면 이렇게 겹치는 발음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중 모음은 반모음 이가 결합하는 게 한 케이스가 있고요. 반모음 오나 우가 결합하는 게 한 케이스가 있고요. 자, 이가 결합하는 케이스는 야, 여, 요, 유, 예, 예의 6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오우는 와, 워, 왜 이렇게 나오죠. 에이, 뭐 하는 짓이냐? 네, 미안. 네. 왜? 그런데 요거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본만 5하고 5는 왜 같이 가느냐. 여러분들 발음해보시면 사실 알거든요. 5하고 5는 결국 뒤에 나오는 것들 때문에 결정이 되는 놈들이에요. O 플러스 R을 발음해보시거나 우 플러스 R을 발음해보실래요? 우아, 우아. 별 차이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이게 뭐에 따라 결정되냐는 사실 원래는 같은 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하면 10개잖아. 여기가 10개, 여기가 10개인데 한 개가 더 있어요. 반모음이 요거는 앞에 오고 뒤에 단모음이 오는 거고요. 단모음이 먼저 오고 반모음 이가 오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죠? 의예요, 의. 이렇게 해서 총 11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애들이 붙어 있을 때 이제 반모음이 첨가된다든가 반모음으로 교체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반모음은 뭐냐 도대체? 반모음은 좀 이상한 놈이거든요. 반모음은 모음도 아니고요. 자음도 아니에요. 보시면 모음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겠지만 실제로 모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해요. 뭘 못해요? 혼자서 음절을 만들지 못해요. 중요한 개념이다. 반모음. 그 다음 자음도 아니에요. 왜요? 발음할 때 발음 기관에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파열, 파찰, 마찰 이딴 게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모음도 아니고 자음도 아니야. 그래서 반모음이라고도 하고 반자음이라고도 불러요. 무슨 표시인지 잘 확인하세요. 반드시 단모음과 결합해야만 소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찐이죠, 찐. 음운 교체. 음운 변동. 변동에서 교체부터 쭉 확인하고 갈 건데, 자, 여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하고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갈게요. 왜냐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나을 거예요. 그것들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실 거니까 확인해서 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음운 변동에 4가지 규형이 있죠. 음운 변동이라는 건 특별한 상황에서, 특정 환경에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거나 혹은 발음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뜻하게 되는데 이 원인은 먼저 여기서 빠져 있는데 원인은 경제성, 발음의 편의성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프린트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발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원인도 있기는 해요.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에서는 흔하게 드러나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현상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의 4가지가 있고요. 교체 가치 가장 많습니다. 네, 가장 많은 교체 먼저 설명하고 갈 거고요. 자, 음운 변동의 분류에 첫 번째가 교체가 있는데 교체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설명을 하셨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만 얘기하면 교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두음법칙 얘기할 때랑 좀 비슷하거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어떨 때만 교체가 되냐면 마지막 음이 뭘로 바뀔 때만 기역, 디귿, 비읍 이 3개로 바뀔 때만 교체죠. 왜냐면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 다음 사실 음절 끝소리 규칙은 자음군 단순화를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했어요. 다만 여기는 이거는 이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교체로 보시면 됩니다.
왜 비슷한지 얘기 드릴게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죠.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려면 일단 뒤에 해당되는 발음이 있으면 이를테면 받침 부억 키읔 갑시다. 키읔. 받침 키읔 가면 이 키읔 뒤에 자 아무것도 오지 않으면 발현되죠. 기역으로 바뀝니다. 자음이 와도 발동하죠. 기역으로 바뀝니다. 히읗 빼고 자 히읗 근데 히읗이 들어가는 말 있나? 부억 뒤에? 없잖아. 그럼 됐어. 자, 근데 아무튼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히읗이 나오면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뭘로 바뀌어요? 기역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소리 난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이외의 경우라면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형식 형태소 세 가지 종류 뭐 있더라? 조사, 어미, 접사. 부억 뒤에는 그럼 뭐가 올 수 있죠? 조사가 올 수 있죠. 이를테면 이가 왔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돼? 부어키가 된다는 거지. 발음이. 그러니까 이때는 제 소리값대로 발음된다. 대표음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원칙이에요. 제일 먼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단. 네. 자음 축약, 즉 거센 소리 대기가 나올 때는 제일 먼저가 아닙니다. 확인해 주시고. 자, 연음하고 좀 다른 얘기니까 이게 연음이죠, 사실은. 이건 연음되는 거니까. 물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나서도 연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음은 음운의 변동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그 다음 비음화. 비음화는 뭐예요? 아니 쉽다니까? 비음으로 바뀌면 돼. 기역, 디귿, 비읍이 순서대로 바뀌면 뭘로 바뀌겠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거야. 또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도 비음화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뀌려면 뭐가 필요해? 뒤에 있는 소리에 맨 첫 소리가 니은, 미음이 있어야 되지. 그쵸? 이를테면 난 이런 말 없는 말이야. 자,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으면 여기 있는 기역과 여기 있는 니은인 거죠. 여기 니은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다고요? 미음 올 수 있어요. 여기 기역 자리에는 디귿, 비읍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뭘로 바뀌어요? 여기는 비음으로 바뀌고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리을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 리을은 앞에 뭐가 오면 돼요? 이응 혹은 미음이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종로 하게 되면 이응과 리을이잖아. 그쵸? 그때 이 리을이 뭘로 바뀌어요? 니은으로 바뀝니다. 이런 걸 비음화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죠. 이게 소리가 울렸다가 막혔다가 다시 울리기 되게 힘들어서 그렇다고 했잖아. 그쵸? 발음법 규정에도 나옵니다. 자, 비음화는 같은 계열로 내려가는 아까 우리 자음 설명할 때 얘기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유음은 똑같아. 유음화도 별거 없어. 유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니은과 리을이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리을, 리을이 됩니다. 혹은 리을과 니은이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리을, 리을이 됩니다.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 단어 있죠? 물난리, 난, 리인데 이 난이 앞, 뒤로 전부 다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랄이 되죠. 랄. 발음할 때. 자, 예외 외우세요. 예외 어디 있어?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이미 있으니까 프린트 확인해서 외우세요. 의견 난, 임진 난, 생산 양, 결단 력 아니야. 발음 확실하게 해서 외워두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요거 외워두셔서 한 문제 나오면 그냥 맞추는 거니까. 그쵸? 요거 비음화까지 잘 확인해 두시고. 선생님이 리을의 비음화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번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자, 이것들을 사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자음 동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놨는데 동화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같아진다는 거잖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을, 니은, 리을 똑같이 유음으로 같아진 거예요. 그 다음 파열음의 예사소리하고 울림소리가 왔는데 비음이죠, 정확하게는. 파열음의 울림소리가 다 뭐가 된 거예요? 비음으로 같아진 거예요. 같아진다는 개념이라서 자음이 동일한 생태, 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개념에서 자음 동화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음 동화는 비음화, 유음화를 포함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국외음화도 여기에다 넣기도 합니다. 국외음화는 모음에 닮아가는 현상이긴 하지만 자음이 어쨌든 닮아가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근데 비음화, 유음화, 여러분들 프린트에서는 비음화, 유음화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화와 교체를 비교하는 얘기가 날개 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교체는
큰 개념이고 교체 중에서 동화가 일부분인 거예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된소리 대기.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된소리 대기. 왜 중요해요? 많으니까. 자, 된소리 대기는 어떻게 된 개념이에요? 쉽잖아. 예사소리 5개밖에 없어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 5개의 예사소리가 뭘로 바뀌는 거? 된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시읒. 그런데 이것에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죠. 현상이. 자, 첫 번째 언제 된소리가 된다? 받침은 다 똑같아. 그치. 받침은 다 똑같으니까 기본 조건으로 가자. 이게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게 편할 거예요. 받침이 뭐일 때 된소리가 되냐면 기역, 디귿, 비읍일 때 된소리가 됩니다. 얘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이기만 하면 무조건 된소리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오는 예사소리는 무조건 된소리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침 니은, 미음일 때도 된소리가 되는데 얘는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어요? 어간의 끝소리여야 해. 이거 아니면 아니야. 이거 아니면 붙을 수가 없어. 이거 아닌데 붙었어. 그럼 뭐야? 그럼 사기소리 현상이다. 이거 아닌데 붙었으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심따 이러면 심따로 발음되잖아요. 심인 거야. 심. 여기 미음이잖아. 받침이. 그러니까 어간 끝소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간 끝소리에는 특수 조건이 붙으면 이 뒤에 나오는 어떤 놈들이 자 조건이 있어요.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라고 돼 있어.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비읍이 빠졌죠. 왜 빠졌을까? 이거는 이걸로 시작한 어미가 없어서 그래요. 오케이? 이건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리을 받침인 케이스가 있어요. 리을 받침은 언제서 된소리가 돼요? 리을 받침은 한자어일 때. 조건이 또 있는 거야, 얘도.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건 기역, 디귿, 비읍밖에 없고 한자어고 그냥 다 되는 거 아니고 한자어 뒤에서 어떤 것들? 디귿, 시옷, 지읒. 디귿, 시옷, 지읒. 이런 애들이 붙으면 된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리을이 하나 더 있는데 리을이 그냥 리을이 아니고 언제일 때? 관형사형일 때. 니네 작년에 관형절 배운 적 있잖아. 관형절 배울 때 먹을 뭐 이렇게 끝나는 거 있잖아. 거기 뒤에 나오는 여기도 그냥 다예요. 무조건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도 다 된소리가 돼요. 단 근데 조심하실 거. 한 단어 안에서 나는 된소리라고 하면 이렇게 쪼개지겠죠. 얘는 한 단어가 아니지. 알지? 자, 그래서 된소리 대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음절의 교체 현상에서 자, 다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교체 현상이 뭐예요? 구개음화예요. 디귿이나 티읕이 받침이에요. 뭐를 만나요? 이나 반몸 이를 만나는데 이게 무슨 형태소여야 돼요? 형식 형태소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뀐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잘 확인하고 있죠. 네, 교체가 제일 많아요. 교체만 잘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와 있던 예시가 있었어요. 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된소리 얘기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가장 문제가 많이 되거든. 너를 안다 하고 너를 안다. 그러니까 허그하고 그 다음에 노우하고 두 개가 발음이 다르죠. 허그하게 되면 안따가 되는데 노우하게 되면 안다가 되죠. 얘는 왜 된소리가 되고 안 되냐? 자, 안따는 어간이 뭐예요? 안따죠. 아니죠. 어간이 아니야. 근데 안다, 내가 너를 잘한다 할 때 어간은 뭐예요? 알이야. 알다니까. 그치? 어간 받침이 리을이야. 그럼 전혀 될 이유가 없잖아. 어간의 끝소리 니은 미음이니까. 얘가 관형형도 아니고. 관형형일 때 된다. 너 알 거 없어? 알 것 없어. 이럴 때는 된다. 근데 이때 리을은 뭐예요? 관형사형 리을인 거야. 사실 얘 리을 탈락이거든. 복잡한가?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내가 번호를 저기만 붙였구나. 자, 그 다음은 탈락입니다. 탈락. 탈락도 개수가 꽤 많아요. 탈락이 왜 개수가 많냐면, 네, 탈락이 그 전체는 아닌데 세부사항이 되게 많아요. 세부사항이 되게 많아서 탈락이 꽤나 많은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또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탈락을 확인해 봅시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이라는 건 두 개 이상의 자음이 한꺼번에 쓰여 있는 겹받침이죠. 겹받침. 쉽게 얘기하면. 겹받침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만 발음됩니다. 상황은 언제랑 똑같아요? 음절 끝소리 규칙 상황이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자음의 시작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 그럼 모음으로 시작한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닭 플러스 이. 어떻게 돼요? 발음 잘 못하는 사람 되게 많죠? 달기예요, 달기. 제 음가대로 다 소리 나는 겁니다. 탈락시키면 안 돼요. 닭이 아닙니다. 자, 이게 자음군 단순화. 사실 자음군 단순화 자체는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옛날에 배웠던 게 살짝 언급될 수 있어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 겁니다. 자음군 단순화에서 여러분들 받침이 뒤에 거 발음되는 거 기억나세요? 다 앞에 게 발음되는데 뒤에 거 발음되는 거 세 개가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입니다. 닭, 삼, 읍.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리을 비읍은 당연히 앞에 게 발음되는 건데 예외로 기억나요? 밥다, 밥다, 밥고, 밥지 이렇게 밥다만 이렇게 됩니다. 밥다만 밥다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리을 비읍 밥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예외가 넙둥글다 하고 넙죽하다. 요것들이 예외가 되겠죠. 그 다음 리을 기역에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어간의 받침이었던 리을 기역,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죠. 막다 혹은 뭐 굵다, 붓다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은 뒤에 뭘로 오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개나 고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맑게, 굵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탈락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음 탈락입니다. 세 번째는 모음 탈락이고요. 네. 그 다음 두음법칙의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두음법칙은 사실 교체도 있고 탈락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보고 가시면 돼요. 한자만 알고 있으면 사실 별 문제는 없어요. 자, 자음 탈락에서 리을 탈락은 어간에서 일어날 때고 있고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자, 리을 탈락은 용언이 활용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합성이나 파생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용언에서 일어난다? 용언에서는 어간이 리을로 끝날 때 뭐 있을까요? 아까 알 있었잖아. 알다. 그러면 뒤에 는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는 리을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 아는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까처럼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관형사용으로 쓰일 때 얘가 어미가 탈락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어미는 탈락시키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한다고. 이때는 어간의 리을이 탈락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쨌든 똑같이 리을 탈락이긴 하니까. 그 다음에 합성어에서 혹은 파생어에서 탈락하는 거 니네가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 마소야, 마소. 가끔 시험 문제 나오면 애들 엄청 틀려. 이거 말이나 소야, 말 플러스 소야. 근데 마소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분화방, 불 플러스 나비 하자. 불나비. 분나비 이렇게 부르거든요. 분나비는 잘 안 쓰나? 아니면 이제 부삽. 불 플러스 삽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와 있는 바느질. 바늘 플러스 질.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 복합어라고 해두자. 합성하고 파생어니까. 복합어에서 탈락하는 거, 용언에서 탈락하는 거 두 가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히읗 탈락은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건 표기에 반영이 돼요. 근데 얘는 표기에 반영이 안 돼요. 지금 표기에 반영이 되는 의문의 변동은 사실은 여기 있는 탈락 말고는 없거든요, 원래. 교체 안 되잖아. 첨가도 안 돼, 추격도 안 돼. 안 되는데 여기 있는 것만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네. 두음법칙은 예외입니다. 두음법칙은 좀 별도로 가요. 자, 히읗 탈락 같은 경우에는 어간의 끝소리 히읗이 탈락하는 겁니다. 어간의 끝소리 히읗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일 흔한 게 좋다죠, 좋다. 여기에서 어간과 플러스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 모음은 다 그러니까 조은, 뭐 조아 이러면 다 탈락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아 하게 되면 나아 하고 헷갈리는 거죠. 발음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히읗 탈락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아요. 얘는 표기에 반영되고 다른 겁니다. 그 다음 모음 탈락. 모음 탈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 탈락과 아 탈락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 탈락은 하나밖에 없어요. 푸다에 어가 붙었을 때 퍼가 되는 현상. 이게 우 탈락이거든.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자, 어간 의가 탈락하는 건 어떤 거냐? 어간이 의로 끝나는 것들 있죠. 어간이 의로 끝나는 거 뭐 있을까요?
크다. 어가 붙으면 커 되죠. 잠그다. 잠가 되죠. 치르다. 치러 됩니다. 이 르로 끝난 애들은 좀 특이한 애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알아두셔야 되고, 들르다는 들러가 됩니다. 다른 말들이에요. 그 이외의 르들은 르로 안 되고 흘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다른 케이스예요. 일단 걔네는 따르게 우리가 나중에 문법에서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거고요. 이런 애들, 어간이 으로 끝난 애들은 일반적으로 르 아니면 다 그냥 탈락입니다. 담그다, 담가 이런 거. 모으다, 모아 이런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탈락은 어간이 어나 아로 끝나는 건 무조건. 근데 이거 구분하는 방법 얘기 드렸어요. 제발 좀 헷갈리지 마요. 이거 어가 되로 주는 맞춤법 할 때랑 똑같은 거야. 내가 했잖아. 뒤에 어미로. 이를테면 고, 자, 라, 니. 자, 어미예요. 어미. 이게 붙을 때 되가 앞에 옵니다. 그 중에서 이 되가 되로 발음돼야 될 것은 기억나요? 되어고, 되어자, 되어라, 되어니 했을 때 라밖에 안 되는 게 보이는데, 선생님 저는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여기다 먹 붙여보라고. 먹 받침 있는 애. 먹고, 먹자, 먹어라잖아. 먹니? 먹어라만 어가 붙잖아. 어만, 이거만. 그러니까 얘는 원래 어라 아라가 맞는 거라고. 오케이? 은은 아니에요. 은은 의가 붙는 건 탈락이 아니라 그냥 그건 매개의 모음이라 그래서 별도의 얘기입니다. 아만 탈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도 탈락이에요. 사실은 서 플러스 그러면 어가 탈락하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자, 이 경우에 하나가 탈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어간이 탈락했다고 보는 게 편합니다. 어미는 탈락할 수 없으니까. 자, 요것들의 문제점. 여기도 마찬가지 뭐예요? 표기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제발 볼 때 잘 찾으시라고. 집에 갔다. 이거 찾으라 그러면 네, 좋아요. 연음이에요. 없어요. 갔다. 그래요. 쌍시옷이니까 된소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됐고요. 이것 때문에 된소리 되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끝. 된소리 하고 좋아해요. 미안하지만 틀렸어요. 뭐가 필요해요? 모음 탈락. 탈락이 필요해요. 왜? 아따야. 아따. 조심해. 그 다음 두음법칙의 일부라고 돼 있는데 두음법칙은 탈락도 있고 교체도 있어서요.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 있을까 싶은데, 이를테면 야, 여, 요녀 이런 게 야, 여, 요로 바뀌는 거. 이를테면 뇨. 니네 거 녀 나와 있거든. 녀랜다. 녀. 년. 1년, 2년 할 때 년. 연도지만 1년 뭐 이렇게 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선 탈락인 거야. 없어졌으니까. 근데 쾌락 할 때 락자는 앞으로 오면 낙원이 되잖아. 그쵸?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건 교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두음법칙은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무조건 한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 첨가. 니은 첨가가 알기만 하면 쉬워요. 사실은 알기만 하면. 근데 이게 문법 단위가 좀 많이 나서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니은 첨가의 기본 원칙. 일단 1. 합성어나 또는 파생어에서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쪼가면 2개 이상의 형태소로 나뉘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어근인지 접사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일어나니까.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앞에 있는 단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받침이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뒤에 있는 단위는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면 니은이 첨가가 돼요. 대부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거의 일어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에 자,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이게 한 번만 일어나면 괜찮은데 여러 번 일어나는 거 많거든. 일단 니네 교과서에 있는 거, 맨입, 프린트에 있는 거, 맨입은 받침 있고 뒤가 이로 시작했으니까 맨입. 그쵸? 식, 용, 유. 식용과 유가 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경류가 되는 거지. 시경류. 시경은 그대로 넘어간 거니까 아무 음변동이 아니에요. 뒤로 넘어가서 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두통약. 마찬가지야. 두통약. 뭐가 달라? 두통하고 약이 결합된 거니까 여기서 약 들어가면 되지. 근데 이게 니은 첨가로 끝나면 괜찮은데 첨가된 니은은 비음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유음화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여기 이름으로 가면 제일 편하거든요.
자, 서울역. 어떻게 돼요? 서울역으로 첨가된 것이 다시 서울역으로 유음화됩니다. 오케이? 이런 형태라는 거지. 유음화된다는 게. 혹은 이런 케이스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다시피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우리 계속 얘기했던 밭이랑 밭이랑인데 요게 이제 조사가 아니에요. 조사일 때는 밭이랑이 될 겁니다. 조사 아니고 실질 형태소라면 이게 실질 형태소니까 구개마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동시에 얘는 어떻게 돼요? 뒤가 실질 형태소니까 디귿으로 바뀌어요. 그쵸?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음절의 끝소리 교치 디귿, 그 다음에 니은 첨가 니랑.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디귿은 비음화 영향받아서 니은으로 바뀌겠죠. 밭니랑. 이런 구조들을 사실 니은 첨가에서 좀 어려운 구조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반모음 첨가는 별거 아닙니다. 네, 피어합시다. 뭐 되어 해도 마찬가지고요. 앞이 모음이 이로 끝났다 그러면 뒤에 어가 올 때 표준 발음은 피어가 맞아요. 그런데 이걸 발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피여로 하는 발음이 허용 발음이야. 허용 발음. 허용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어가 여로 바뀐 거예요? 아니죠. 우리말에서 어와 여는 여를 분석하면 반모음 이 플러스 어라고 얘기하죠. 그럼 얘랑 똑같은데 뭐만 더 생겼어? 어머나 얘가 더 생겼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반모음 첨가라고 불러요. 용언이 활용할 때만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센 소리 대기.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거센 소리 대기는 받침 볼래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플러스 뒤에 있는 초성, 히읗을 만났을 때 또는 받침, 히읗이 플러스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을 만났을 때 둘 다 뭘로 변해요? 키읔, 티읕, 피읕, 치읒 거센 소리로 변한 상을 거센 소리 대기 또는 자음 축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굉장히 단순해. 만약에 근데 이게 확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한 건 단순한데 이 뭐 겹자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안코, 안코 이거 어떻게 돼요? 안코가 된다고.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렇게만 있으면 뒤에 자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음분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자음분 단순화 안 일어나. 이게 먼저야. 음절의 끝소리 기축보다 이게 먼저일 때도 있어. 그런데 이건 좀 다릅니다. 이것도 규정에 나온 건데요. 이거 어떻게 발음돼요? 오탄벌이라고 발음돼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되는가? 얘가 끝소리가 돼. 디귿이 돼. 그 다음에 이 디귿 된 게 이거랑 결합하는 거야. 오탄벌. 되셨나? 오케이? 자,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 밑에 특이 단어라고 정리해놨는데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복합적 음운 변동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그 설명한 거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거라서 간단하게 한 겁니다. 자, 이거 중학교 때도 봤을 거예요. 헛웃음. 왜 이렇게 돼요? 요 시옷은 바뀌었죠. 왜? 웃음이 실질 형태소니까. 웃다가. 근데 여기 있는 시옷은 안 바뀌었죠. 왜요? 음이 형식 형태소니까. 그 다음 혼니불은 밭니랑하고 똑같습니다. 헛니불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니은 첨가 그 다음 비음화에서 혼니불. 그 다음 요거 특이한 단어죠. 자, 맛있다가 표준어입니다. 있다가 실질 형태소니까 여기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맛있다가 표준어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맛있다도 표준어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한 단어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아무런 음운 변동 없는 거 보이나요? 낮에 보자. 그 다음 깎다와 값의 음운 변동. 깎다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돼요. 깎다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놓치지 마시고 된 소리가 됩니다. 값은 자음군 단순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죠. 여러분들 거에 복합적 음운 변동이라고 해서 몇 가지 나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갑지다. 자음군 단순화에 된 소리 대기구나. 그치? 내, 복, 약. 입으로 먹는 약이지. 내복과 약이 결합했으니까 야내 반모음이니까 내복 약이 되고 니은 때문에 봉이 되지. 그러니까 니은 첨가와 비음화. 그런가요? 반니랑 아까 설명했고 상리에 삭일인데 음끝 니은 첨가 음끝이래 미쳤나봐. 자음군 단순화하고 니은 첨가 그리고 요게 기역만 남았으니까 요 기역이 뭐가 돼요? 이응이 되는 비음화까지.
차례대로 적으면 자단, 니은 첨가. 근데 자음분단수하고 니은 첨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비음화. 순서를 묻거나 몇 번 변했는지를 묻거나 의문이 더하냐 빼냐 이런 걸 물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물으면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